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14일 가족방에 공개된 유로파리그와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6.6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6일에 펼쳐지는 해외 축구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브라이턴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가 흔들렸는데요. 반면 브라이턴은 최근 상승세를 타며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를 거머쥘지 한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결장합니다. 로드리, 아칸지, 스톤스, 아케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공격진에서는 오스카 밥도 명단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브라이턴 역시 수비의 핵심인 루이스 덩크, 이고르 홀리오, 조엘 펠트만이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추가로 제이슨 스틸과 제임스 밀러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공격적인 운영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들의 공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0대1로 패배하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황인데요. 최근 4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하며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가 빠진 이후 경기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케빈 더브라이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맨시티의 주요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맨시티의 득점을 책임지는 엘링 홀란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겠죠. 압도적인 피지컬과 골 결정력으로 브라이턴 수비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도쿠의 활약도 기대되는데요.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능력으로 측면에서 브라이턴 수비를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의 전술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장악하려 할 것인데요. 특히 중앙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를 끌어낸 이후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거나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맨시티는 특유의 빌드업 축구로 상대를 지치게 만들면서 득점을 노릴 텐데요. 케빈 더브라이너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베르나르도 실바와 제레미 도쿠가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쿠의 돌파력과 홀란드의 제공권을 활용한 크로스 공격이 주요한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수비 시에도 강한 압박을 통하여 브라이턴이 쉽게 역습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만들 텐데요. 특히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맨시티의 수비진은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와 공격을 지원하며 볼을 잃었을 때 즉시 압박을 가해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턴은 최근 리그 6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후반 막판 극적인 득점으로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끌어올렸죠.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맨시티전에서도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턴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브라이턴의 측면 공격을 이끄는 카오루 미투마입니다. 스피드와 돌파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도 갖춘 선수입니다. 또한 브라이턴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조안 페드로도 핵심 선수인데요. 빠른 움직임과 유연한 공격 전개 능력으로 맨시티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브라이턴의 전술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브라이턴은 맨시티의 점유율 축구에 맞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시도할 것입니다. 특히 좌우 측면의 스피드를 활용하여 맨시티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브라이턴인데요. 또한 브라이턴은 맨시티가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점을 활용하여 빠른 롱패스나 직선적인 패턴 플레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카오루 미토마와 조안 페드로가 측면에서 빠르게 침투하며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릴 텐데요. 미토마는 1대1 돌파가 강점인 만큼 측면에서 공을 잡으면 적극적으로 수비수를 압박하며 슈팅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턴은 단순히 내려서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높은 지역에서 맨시티의 빌드업을 방해하려 할 텐데요. 특히 중원에서 파스칼 그로스와 빌리 길모어가 압박을 통하여 맨시티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볼을 탈취하면 즉시 역습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또한 수비진은 맨시티의 빠른 패스 플레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수비를 강화해야 될 브라이턴입니다.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점유율을 장악하며 주도하겠지만 브라이턴의 역습도 충분히 위협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브라이턴의 프렌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라리가 빅매치 비아레알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위해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흔들리는 경기력을 회복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과연 두 팀의 맞대결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비아레알은 핵심 공격수 헤라르드 모레노가 부상으로 결정합니다. 그는 팀 내 최다 득점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공격의 무게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리아스 아쿠마크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으며 키코 페메니아는 출전 여부가 현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진에 심각한 부상 문제가 있는데요. 카르바할과 밀리탕이 장기 부상으로 결정하게 되고 맨디 역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드필더 세바요스도 부상으로 결정하며 수비 조직력과 미드필더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아레알은 최근 6경기에서 패배 없이 좋은 흐름을 이어오다가 지난 경기에서 알라베스에게 패하며 연승이 끊겼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점 확보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특히 홈경기에서는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아레알의 핵심 선수 먼저 살펴볼 텐데요. 비아레알의 공격을 책임질 선수는 알렉산더 세르로트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이 경기에서 홀로 4골을 넣으며 레알 마드리드를 무너뜨린 바 있는데요. 헤라르드 모레노의 부재로 인하여 세르로트가 더욱 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강력한 제공권과 결정력이 이번 경기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아레알의 중원을 책임지는 다니 파레오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그는 패스 능력이 뛰어나며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비아레알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강력한 공격진을 막기 위하여 두 줄 수비를 구축하고 역습 상황에서는 측면에 니콜라스 페페와 예레미 피노가 빠르게 침투하는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레알 마드리드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요. 리그 전체 성적은 여전히 좋지만 최근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진의 연이은 부상이 변수로 작용하며 실점이 많아졌고 공격진 역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주드 벨링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벨링엄은 올 시즌 중원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며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공격과 수비를 오가는 활동량과 침투 능력을 살려 비아레알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바페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 연속 득점하며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아레알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며 빠른 돌파를 통하여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바페가 얼마나 많은 공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공격을 주도할 텐데요. 특히 벨링엄과 추아메니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측면에서는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음바페가 빠른 돌파를 통하여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인데요. 수비진의 부상 문제를 고려하며 높은 위치에서의 강한 압박을 통하여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아레알도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충분히 위협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분데스리가 빅매치 라이프치히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라이프치히는 최근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고 도르트문트는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뒤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라이프치히는 핵심 수비수 벤자민 헨리히스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드필더 샤비 슐라거와 안토니오 누사도 부상으로 결정하게 되며 중원과 측면에서 전력 손실이 불가피한 라이프치히고요. 또한 도르트문트는 펠릭스 음마체와 다니엘 스벤손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데요. 또한 카니 추쿠에메카도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슐로터베크와 엠레 찬이 수비진에서 버티고 있는 만큼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최근 9경기에서 단 1승만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때 상위권을 유지하던 팀이지만 현재 6위까지 내려앉으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도 봤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요. 도르트문트가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만큼 라이프치히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통하여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자, 라이프치히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라이프치히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는 샤비 시몬스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팀 내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빠른 드리블과 날카로운 패스를 통하여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한 오펜다는 강력한 스피드를 활용하여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스타일인데요. 최근 골 결정력이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가 라이프치히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라이프치히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라이프치히는 3-4-1-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특히 샤비 시몬스가 중앙에서 패스를 배급하고 오펜다와 셰슈코가 빠른 역습을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텐데요. 도르트문트의 체력 부담을 고려하여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라이프치히입니다. 도르트문트는 니코 코바치 감독 부임 이후 리그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라이프치히와의 승점 차이는 단 4점 차이로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치른 후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점이 경기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도르트문트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비처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책임지는 전천후 미드필더입니다. 특히 강력한 중거리 슛과 활동력이 뛰어나 라이프치히의 중원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라시는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 공격의 핵심 선수인데요. 강한 피지컬과 결정력을 갖춘 그는 라이프치히 수비진을 상대로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자, 도른트문트의 전술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도른트문트는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중원을 장악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비처와 베이어가 중앙에서 빠른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기라시가 이를 마무리하는 형태의 공격 패턴이 예상되는데요. 또한 라이프치히의 수비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른트문트가 챔피언스 리그 이후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라이프치히가 이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3월 16일에 펼쳐지는 해외 축구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